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요 내용을 안혜경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읽기 주제는요. 트럼프, 시진핑 G20 談判, 무역, 핵, 북핵 분수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다라고 밝혔죠. 중국 외교당국도 회담 개최를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무역 갈등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 진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상회담 발표와 동시에 양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이번 회담이 지난 수개월간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았던 무역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일단 그동안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In the meantime, we're getting 25% on $250 billion, and I could go up another at least $300 billion, and I'll do that at the right time. 中方将不得不采取反制措施。我们说过多次了，加征关税解决不了任何问题。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입품에도 관세를 물리는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기업들은 생존 위기를 거론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는 이 거래가 제한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문제가 무역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거듭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s possible that Huawei even would be included in some kind of a trade deal. If we made a deal, I could imagine Huawei being possibly included in some form of or some part of a trade deal. 한편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뉴욕 증시도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발표되죠. 이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란 기대감, 또 관세 보복 전 공포감까지 드러내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안혜경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저희가 나눌 주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정상들이 만나서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이렇게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네, 지금 아무튼 이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대한 순간이에요. 지금부터 이 6월 28일 오사카 G20 회담까지 우리의 경제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중이 무역 전쟁을 해온 것은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곡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난해 12월 1일, 그러니까 그때도 G20 회담,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격적으로 만나서 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자, 휴전을 하자. 그리고 뭔가 한번 합의할 것은 없는가, 서로 양보할 것은 없는가. 그래서 90일간의 여유를 갖고 휴전 기간을 갖고 90일 동안 협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마감 시간이 3월 1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3월 1일까지 끝은 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회담을 해보자. 이러다가 5월 달에 워싱턴 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만은 결국은 최종 순간에 서로 핑계를 대면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전긍긍 매우 불안한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만은 어저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글을 올렸죠. 이번
이 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것이다. 예. 원래 G20 정상회담은 주요국 20개국의 정상들이 전체적으로 연대 회의를 잘 하는 자리예요. 그 모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만나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 G20 만날 때 둘이 별도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공식 확인을 했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추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시진핑 간의 G20 개별 협상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던 그리고 불안해왔던 뉴욕 정치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호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지금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기대감을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IT 반도체 뭐 이런 주가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예. 또 보였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뭐 긍정적인 신호를 일단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예. 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막았다. 그리고 또 잘하면 예. 타협이 될 수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증시 반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의 연준이죠. 연준이 통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되는 FOMC 이것도 역시 하나의 사유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 FOMC의 금리 인하가 뉴욕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3시에 예. 연준이 이틀간 회의를 끝내고 금리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 현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그런 신호탄을 내세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고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미국은 2014년 이후로 아주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취해왔습니다. 예. 특히 제롬 파월은 지난해 1년 동안 무려 4번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의 침체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일파만파 그 쇼크를 주어왔는데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새벽에 드디어 미국이 오랜 기간의 금리 인상 기조를 끝내고 예. 금리 인하 기조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사실 밤사이에 뉴욕 주가를 크게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미중 분쟁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도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화웨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중국 경제를 어떻게 대변한다고 해야 할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지어는 고장난 비행기를 회사에 빗대는 그런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현재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지금 화웨이가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중국에는 화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화웨이는 현재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체도 많지만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대국 굴기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른바 정보통신 산업으로서 미국을 잡겠다라는 그런 웅대한 꿈이 저 화웨이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화웨이가 망하면 중국의 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국민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런정페이 그 공산당 그 원래 인민해방군 출신이죠. 이 화웨이 회장이 이제 화웨이가 고장난 비행기 같아.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장난 비행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지만은 고장난 비행기는 우리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 죽기 살기로 가야 된다. 미국 예. 인민들에게 대단결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예. 그런 면에서 한쪽으로는 이 런정페이의 발언은 화웨이가 심각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인민들이요 화웨이를 중심으로 단결하라. 우리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진다. 고장난 중국이 될 수도 있다. 하늘에 부상하다가 떨어지는 중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중국 인민도와 중국 경제의 어떤 각오를 다지는 그런 그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숨어있는 의도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 발언 뒤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화웨이라는 것이 공산당과 떼놓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공산당 자금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장의 발언, 좀 제재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발언들이 중국 정부와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금 화웨이라는 회사는 저 크고 어마어마한 회사가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권 대부분 우리 큰 기업들은 IPO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데 화웨이는 저것이 도대체 누구 소유인지 도대체 기업 내막 전략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이 굉장히 골고루 분포돼 있어. 얼핏 보면 화웨이 사원회사처럼 보이는데 예. 또 사원들이 나올 때는 팔 수가 없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사원회사도 아닌 것이죠. 그 이제 런정페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고 또 화웨이가 그동안의 크온 과정을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신시설 거기에 납품을 하고 그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화웨이가 커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화웨이는 바로 중국 회사다. 그리고 이 화웨이의 기술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빼내서 지금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흥분을 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트럼프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화웨이는 뭐 내막적으로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점점 더 이제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조차 어떤 그 관세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관세가 국경선을 넘어올 때 외국산 수입품이 국경선을 넘어올 때 관세를 매기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이 중국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폭탄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5% 폭탄 관세를 매기면 그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예. 소비자들에 앞서서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유통업체입니다. 예.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서는 벌써 지금 목매는 소리가 나오고 오히려 관세를 올리는 바람에 중국이 당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관세 폭탄 자체는 의미가 없다. 예. 공도 동망하는 것이다. 좀 빼달라.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원군이 아닌 예. 또 하나의 지금 적을 만났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관세 폭탄 전쟁을 언제까지나 계속해 나가기에는 미국 국내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부담이 것입니다. 조금 생길만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분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향방이라든지 어떤 흐름을 좀 잘 살펴야 하는데 변수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 카드라는 예. 것이 있고 또 홍콩 사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를 한번 짚어보죠. 예, 지금 미중 그 관계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예측하는데 중요한 그 변수가 바로 지적하신 지금 이 시진핑의 북한 방문으로 볼 수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본인이 주석직에 취임한 이후로는 북한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배후에 시진핑이 있다. 중국은 빠져라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시진핑으로서는 북한과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굳이 간단 말이죠. 예. 더더군다나 G20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간다. 예. 그런 면에서 시선은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 이를테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말을 잘 들어서 비핵화의 시간을 좀 앞당긴다. 그런 선물을 주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요. 네. 그런 면에서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요. 예. 또 하나의 시각은 미국이 아무리 세도 북한 뒷배는 결국은 중국이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북한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안 될 테니까 오히려 엄포를 놓기 위해서 평양 방문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엇갈린 시각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함부로 지금 속단할 수는 없고요. 예. 또 홍콩 문제대로 지금 세계의 시선이 이번에 홍콩의 이 송환법은 예. 세계의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고 특히 지금 홍콩 인민들이 지금 크게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경 당국으로서는 크게 한 방 먹은 셈이에요. 그런 면에서 시진핑의 코가 조금 낮아져 있는 특히 G20 국제 무대에서는 이 홍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예.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 조금 중국이 그 요구 수준을 좀 낮출 수도 있는 그런 팩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 낙관론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예. 어쨌든 다각도의 포석을 가지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거니까요.
아무튼 정세가 좀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